코스피 7,400 시대의 환호 뒤에 숨겨진 40조 원의 빚, 그리고 반도체 호황을 덮친 노사 갈등까지 매일 새벽 쏟아지는 기사들 속에서 여러분의 하루를 열어줄 핵심 인사이트만 쏙쏙 뽑아드립니다. BT의 5분 세상 읽기, 심층 탐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죠. 주식시장의 모순적인 상황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참 재밌죠? 그니까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400선을 뚫었잖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겉보기엔 그야말로 축제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투자자들 심리가 거의 패닉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그 화려한 지표 이면에 극심한 포모 현상, 그러니까 나만 소외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 포모예요. 약간 이번에도 나만 벼락거지 될 수 없다 이런 조급함에 쫓기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 폭락장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놓쳤던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이 엄청 급해진 거죠. 근데 시장 데이터를 딱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엇갈림이 나타나요. 어떤 엇갈림인가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원 이상을 순매도하면서 차익을 실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 엄청난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와, 7조 원이요? 심지어 1억 원 이상 움직이는 그 이른바 큰 손들 대량 주문 건수도 5년 만에 최대치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우려스럽게 주목하고 싶은 건 그 자금의 진짜 출처입니다. 지금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대출 규모가 무려 40조 5천억 원을 돌파했어요. 40조 원이 넘었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층선 위에 마철루?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집안 자체가 빚이라는 불안정한 흙으로 되어 있으면 정말 작은 진동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군중 심리에 휩쓸린 도박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과거의 테마주 열풍처럼 아예 실체가 없는 거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고요? 네, 증권가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면서 아주 구조적인 재평가 구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철루의 뼈대 자체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한 진짜 철근이 맞다는 거죠. 아, 뼈대 자체는 튼튼하다. 네네. 그래서 개인들이 외국인 빈자리를 채우는 이 현상을 단순히 무모한 도박으로만 깎아내리긴 어려워요. 시장의 기초 체력을 믿는 나름 합리적인 베팅의 성격도 분명히 띄고 있으니까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자체는 진짜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는다고 해서 그 방식까지 항상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40조 원이 넘는 비투가 진짜 위험한 이유는 만약 주가가 하락할 때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전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아,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죠. 레버리지, 즉 빚을 냈다는 건 투자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시간의 주도권을 뺏겼다는 뜻이거든요. 빚을 빌려준 은행이나 증권사한테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거네요. 그렇죠. 주식 시장에는 늘 자연스러운 조정과 하락이 오기 마련인데 내 돈으로 투자했다면 그걸 그냥 버티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빚으로 투자했다면 주가가 특정 비율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투자자의 의지랑은 아무 상관없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헉, 그 무서운 반대매매 말씀이시죠? 네, 그게 바로 반대매매입니다. 와, 그러면 한 사람의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 주가가 훅 떨어질 거고, 그럼 그 떨어진 주가 때문에 다른 사람 계좌에서도 또 반대매매가 터지고, 이거 완전 끔찍한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연쇄작용의 메커니즘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단층선을 흔드는 지진입니다. 40조 원이라는 이 엄청난 비투자금은 향후에 작은 악재만 딱 발생해도 변동성을 걷잡을 수 없이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의 이 상승장에 그냥 도취하실 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의 집안이 스스로 통제 가능한 자본인지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이랑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필수겠네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의 숫자에만 매몰되기 쉬운데 결국 그 숫자를 만드는 건 기업이고 기업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잖아요. 네, 인재가 핵심이죠. 그래서 시선을 기업 내부로 한번 돌려보죠. 아까 튼튼한 철근이라고 하셨던 반도체 제왕들, 이 기업들의 생존 방식이 지금 근본적으로 뒤집히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요. 단순하게 공장 돌려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없는 기업들이 대세라는 거죠. 엔비디아나 애플처럼요. 네, 설계와 데이터, 공급망을 장악하는 매니지드 바이 시대로 넘어간 겁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스마일 커브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스마일 커브요.
웃는 얼굴 모양인가요? 네, 제툼의 가치 사슬을 알파벳 U자 모양 곡선으로 그려보면요. 양 끝단에 있는 설계나 데이터, 마케팅 부문의 부가가치는 하늘 높이 치솟는데 정작 가운데 움푹 파인 단순 제조 단계의 이유는 바닥을 기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 스마트폰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되네요. 조립하는 하청업체들은 정말 푼돈을 벌지만 칩을 설계하거나 앱스토어 생태계를 가진 기업들이 전체 이익을 싹쓸이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 기업들도 단순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서 어떻게든 플랫폼 기업으로 탈바꿈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는 거고요. 플랫폼 장악이 생존 그 자체가 된 거군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는 초호응인데 정작 내부에서는 유례없는 성장통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노조 갈등 상황 보셨죠? 네,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사후 조정을 앞두고 초기업 노조,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에 전사 공통분배를 요구하는 다른 노조도 있어서 노노 갈등까지 번지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 창사 이래 첫 파업위기인데 노조가 영업이익의 10% 성과급을 요구 중이라고 하죠. 그니까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회사가 플랫폼으로 돈을 쓸어 담는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랑 거위한테 더 좋은 모이를 달라는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단 말이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비유하시는데 저는 이 프레임을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시나요? 지금 플랫폼 기업의 핵심 인재들은 단순히 더 좋은 모이를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그 코딩 능력이 회사의 유일한 생명줄, 즉 본인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자체라는 걸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바로 거위 본체다. 네, 그러니까 당연하게 정당한 지분을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경영진의 딜레마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어떤 딜레마죠? 당장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래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그냥 돈을 먹는 하마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자본이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이거든요. 아, 새로운 기술 개발 비용이 엄청나군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하나 후련시키는 데만 조 단위의 칩 구매 비용이랑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직원들 요구가 부당해서가 아니라 오늘 번 돈을 당장 성과급으로 다 나눠져 버리면 내일 당장 치러야 할 전쟁의 실탄이 부족해진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이 아니네요. 오늘 번 돈을 미래 혁신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핵심 인재를 잡기 위해 당장 분배할 거냐? 맞습니다. 성과급의 원천인 그 혁신 동력을 유지하는 것과 공정한 분배 사이에 사회적 합의가 실종된 현장인 셈입니다. 기업의 운명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용자산, 즉 사람에 달려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럼 여기서 시야를 좀 글로벌 이슈로 확장해 볼까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형태도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 위협과 보이지 않는 위협이 지금 극명하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우리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물리적인 위협부터 보면 최근에 터진 HMM 남호호 툭팔 화재 사건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그냥 단순 기계 결함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미상의 비행체한테 타격을 받아서 배 하단이 무려 5m나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5m면 이건 명백한 안보 위협 아닙니까? 우리 물류망을 직접 타격한 굉장히 공포스러운 물리적 위협이죠.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미사일 공격보다 매일 폰에서 보는 교묘한 가짜 뉴스들이 훨씬 더 소름 끼쳐요. 저녁에 세탁기 돌리면 전기료 50% 폭등한다. 아니면 라면 봉지 잘못 버리면 과태료 낸다. 이런 거요. 저도 봤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실제 뉴스 화면이랑 앵커 목소리까지 완벽하게 합성해서 유포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진짜 같아서 사람들이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고 매뉴얼까지 만들었잖아요. 배를 뚫은 비행체랑 세탁기 가짜뉴스. 전혀 달라 보이지만 국가를 흔든다는 점에서는 똑같네요.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타격보다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 가짜뉴스가 국가 경쟁력에 훨씬 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가짜뉴스가 미사일보다 더 치명적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우리 뇌의 분노와 불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응한다는 심리적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의 불안을 조장해서 정부나 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썩게 만드는 거죠. 아, 사회적 신뢰라는 핵심 자산을 무너뜨리는군요.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이든 경제정책이든 아무것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위협이네요. 반면에 긍정적인 무형자산의 힘도 대단합니다. 지금 전 세계 2,777개 학교에서 무려 23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면서요. 대단한 숫자죠. 게다가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유학생도 해 만에 2배로 늘어서 30만 명을 넘었고요. 단순히 노래 좋아해서가 아니라 한국어를 생존 무기로 삼아서 기회를 찾는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정말 대단한 국가 자산이 됐어요. 맞습니다. 문화 수출을 넘어서 진짜 인적 자본으로 치환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영국에서는 정반대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 불안장애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직을 아예 포기한 청년이 무려 6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66만 명이요? 심각하네요. 네, 이 청년들이 일터 대신 집에서 정부로부터 매달 약 84만 원의 복지급여, 이른바 유니버설 크레딧을 받고 있대요.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영국 정부가 이 제도를 고치려고 10조 원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데 전 세계 청년들은 한국어를 배우며 기회를 찾으려 안달인데 영국에서는 수십만 명이 일터를 떠나 보조금을 받는 이 극명한 대비. 이거 대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영국의 사례는 잘못 설계된 제도가 어떻게 국가의 활력을 빼앗는지를 보여줍니다.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건 국가의 당연한 의무죠. 하지만 단순히 매달 현금 84만 원을 쥐어주는 단편적인 지원은 오히려 노동시장 붕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아, 제도의 설계가 문제였다는 거군요. 네.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생기면 보조금을 급격히 깎아버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일할수록 손해인 구조가 된 겁니다. 와,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냥 집에 있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거네요. 가짜뉴스 대응력처럼 올바른 정보 문해력을 키워주고 청년들을 다시 사회적 네트워크로 끌어내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걸 영국이 수십조 원을 쓰면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오늘 BT의 새생애기 심층 탐구, 정말 흥미로운 퍼즐들이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코스피 7,400 뒤에 숨은 40조 원의 B2, 기업 내구의 성과급 딜레마, 그리고 가짜뉴스와 영국의 복지 절벽까지 되게 다른 얘기들 같았는데 듣고 보니 결국 하나로 연결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수치나 물리적인 현상보다 그 이면을 움직이는 데이터와 구조를 읽어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숫자의 이면을 봐야 한다.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들, 예를 들어 신고가를 찍은 주식을 사려는 조급한 마음이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본 자극적인 정보에 믿고 분노하는 감정이든 그것은 온전한 여러분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과 군중심리에 휩쓸린 결과입니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시야를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핵심을 짚어내는 심층 탐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새벽에도 더 예리한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구조를 사유하는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